박영선의 도쿄직과 오세훈의 이 르완다 봉사. 자, 이거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어제 이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오세훈이 이제 르완다의 코이카의 그 일원으로서 간 것까지 갖고도 박영선이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박영선이가 진짜 정신줄을 놨고 이 양심에 털이 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쟤는 자기의 처지라든가 자기가 살아온 걸 알면은 저런 말을 못할 텐데,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곡동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곡동이 또곡동 됐어요. 근데 참 지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박영선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박영선이 자기 무덤을 판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박영선이 어저께요, 재발이 저려가지고 이 도쿄 아파트 뭐 계약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계약서를 보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 도쿄 아파트 계약을 한 날이 2월 25일이에요. 매도 계약을 한 날이. 본격적인 정식 선거운동이 3월 9일에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 박영선이가 이 말하자면은 그동안 뭐 왔다 갔다 뭐 간보기를 하다가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발표를 한 게 2월 15일 그 2월 중순께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결정하고 나서 부랴부랴 남편 보내가지고 이 매도 계약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박영선이가 어저께 이런 말을 했어요. MB가 자기네 부부를 너무너무 탄압을 해가지고 도쿄에다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압받은 거하고 도쿄에 아파트 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정말 저렇게 논리를 저렇게 무시해도 되나?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요, 르완다를 가서 정말 코이카 봉사를 하면 르완다 근처에다가 호화 별장이라도 하나 사야지 이게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코이카에서 무슨 특별 대우를 받아서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르완다를 갔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오히려 코이카 같은 데서는 오세훈 시장이 르완다 봉사를 해주면 참 좋았을 겁니다. 허우대도 멀쩡하고 거기다가 일도 잘하고,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더 기운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이카의 봉사 같은 거는 시험에 통과하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박영선이는 다음에 코이카 봉사 가려고 하더라도 이미경이가 엄청 봐주지 않은 한은 거기 못 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이 MB가 말하자면 자기 남편의 일자리를 뺏어 가지고 자기 남편이 도쿄로 갔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거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박영선 남편은요, 그 다국적 기업에 말하자면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뇌물을 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말하자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왜 뇌물을 주고받고 막 이럽니까? 그래가지고 박영선이가 MBC도 그만두게 된 거예요. 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정말 MB가 뭐 자기를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도쿄로 간다 하더라도 도쿄에 왜 집을 삽니까? 그리고 도쿄에 있는 집을 산 것도 좋다 이거야. 우리 보수는 너그럽고 젠틀하니까. 그렇다면은 언제 팔았어야 돼요? 자기가 진짜 안심하고 있었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4년 전에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년 동안 내내 갖고 있다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니까 도쿄에 있는 아파트를 그것도 2월 25일에 팔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잔금은요, 6월 말에 받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무려 2009년부터 거의 10몇 년 동안에요, 이 이른바 즉 월세를 400만 원씩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챙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월세 받은 돈만 해도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년에 들어갔으니까 11년 동안에 5천만 원씩 하더라도요, 거의 5억 원 가까운 월세를 받아서 정말 월세 태클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한국에 냈어야죠. 세금의 근거를 내라고 진짜
오세훈이 들이댈 만도 한데 젠틀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지발이 저려갖고 막 이 패널에다가 계약서를 보였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패착입니다. 응? 진짜 부랴부랴 팔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잔금을 받는 게 6월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팔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영선이 남편이 아유 그래도 내가 도깨집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은요 중간에 계약 파기하고 계약금만 진짜 날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6월 말까지인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잔금 기간이 오래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엄연히 이 옷의 그 엄연히 박영선의 아파트는 지금 다니엘 원조린가 하는 남편의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매도했다 이러면 잔금까지 다 치렀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또 두 번째요. 이제 뭐 야수꾼이 신사 이게 절대로 안 보인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야수꾼이 신사는 안 보이지만은요. 이 아카사카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바로 옆에요. 히메지 신사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신사에 얼마든지 참배하려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보이고 말고 할 필요가 없이 거의 바짝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걸음으로, 네? 바이 워크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박영선의 말하자면은 이 민낯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박영선이가 어디를 나왔느냐 거기를 나왔더라고요, 뉴스공장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방송 전에 뭐라고 했는지 뉴스공장 제가 한번 봤어요, 들어가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웃긴 게 자기가 어저께 오세훈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오세훈이 그 측량 현장에 갔다는 거를 자기가 알 수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 박영선이는 이제는 관상이나 이렇게 보고 돗자리나 깔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 먹힙니다. 일본에 가서 이 일본은 엉터리 점장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 일본말을 못하고 또 박영선이가 영어도 못해요.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LA 특파원을 2년 동안을 했다고 하는데 같이 외국에 갔었어요. 근데 영어를 너무 못해갖고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LA 특파원을 했느냐. 근데 LA라는 곳은 너무 한국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LA에서 30년 살아도 한국말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땡큐, 오케이 이것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만 어울린 것 같아요. 이 민주당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나는 이 반미를 하기 때문에 미제의 언어를 배우지 않겠다. 근데 왜 노영민이는 이 친중을 하면서 중국어를 하나도 배우지 않고 허구한 날 거기에 있는 이 교민들하고만 어울리고 술이나 마시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격렬해요. 특히 노조에서 아나운서들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권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나운서들은 본 거죠. 맨 처음에 이제 그 방송국에서는 이 기자 출신들이 굉장히 힘이 셌어요. 그리고 보도에 말하자면 힘을 갖고 있는. 근데 그거를 이 PD들이 보도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 거예요. PD 수첩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KBS도 뭐 이래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보도 기능, 시사 기능을 갖고서 굉장히 어떤 대중 말하자면은 세뇌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PD들에게 방송국의 권력이 많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본 거죠. 어라 저렇게 하니까 권력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은 사실은 방송국 안에서는 권력이 없어요. 권력이라는 거는 스스로가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파워라고 하죠. 근데 아나운서들은 선택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비토권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나 이 프로 안 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로도 많이 나가고 그랬죠. 그런데 이 아나운서들이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자 이래가지고 이른바 굉장히 이 친정부적인 말하자면 멘트를 하는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겁니다. 박혜진이처럼 노무현 이 극한 선택을 했을 때 막 까만 옷 입고서
이렇게 온 상 찌푸리고서 방송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들이 일종의 권력을 위한 줄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